사이다 무비튼. 나는 고향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서 언니가 이혼하고 집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형부와는 줄곧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혼이라니 전혀 이유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려니 하고 굳이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형부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혼하기 전에는 나도 형부와 사이가 좋았고 셋이서 밖에서 만나서 외식을 한 적도 많았다. 형부 연락처는 아직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혼한 마당에 나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망설여졌다. 어쨌든 일단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형부한테서 폭탄 발언을 듣게 됐다. 이혼한 이유가 언니의 불륜이었고 언니한테서 위자료를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였다. 언니한테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하도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나한테 전화한 거라고 했다. 언니가 불륜이라니 전혀 믿기지 않았고 너무 놀라서 형부한테 사실이냐고 다시 되물을 정도였다. 형부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빨리 위자료를 입금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 원.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형부 말이 사실이라면 언니가 위자료를 주는 건 당연한 의무였다. 다음날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들은 말이 맞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모님한테서 폭탄 발언을 듣고 말았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언니는 절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고 지금 언니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형부와 부모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혼란이 왔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당사자에게 묻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다. 그러자 언니한테 들은 말이 가장 경악스러웠다. 결혼 초에는 형부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된 건 월급. 언니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녀서 경제력이 있었다. 어느 날 언니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그 달부터 진짜 언니 월급을 시어머니가 통째로 가져갔다는 거였다. 언니가 돈을 인출해야 하니 월급 통장을 달라고 하자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돈을 찾아왔다며 5만 원을 줬다고 한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언니의 한 달 용돈이라고 했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용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그 돈은 자기가 관리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다. 자기 월급을 왜 시어머니가 관리하겠다고 통째로 가져가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언니는 형부한테 불만을 토로했는데 형부는 엄마가 관리하면 든든하지 않냐며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건 결혼하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던 언니는 임신했을 경우 바로 회사를 그만둬도 지장이 없도록 매달 월급에 얼마씩 저금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그건 건드리지 않아서 그나마 참았다고 한다. 하지만 월급 외에도 점점 문제가 늘어났고 그건 시어머니가 언니네 집을 찾아온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했다. 집안 인테리어까지 시어머니의 취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에 거부감을 느낀 언니는 형부한테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번에도 형부는 엄마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언니의 생각이나 기분은 무시당했다고 한다.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언니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언니와 형부의 부부 관계까지도 간섭하기 시작한 점이었다. 시어머니는 언니의 월경 주기를 물어보더니 그러면 오늘은 반드시 잠자리를 가지라는 둥 쓰레기통을 뒤져서 잠자리를 가졌던 증거물이 나오면 오늘은 내가 지정한 날이 아니었잖아 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언니는 형부한테 어머님 저러는 거 제발 말려라.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라고 하자 형부가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해서 언니를 때렸다. 네가 뭔데?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비정상이라고 욕했냐? 라며 언니한테 폭행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번 손찌검을 시작한 형부는
언니가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 어김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공포와 스트레스로 언니는 밥도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업무 때문에 갔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같이 동행했던 동료가 언니를 부축해서 회사로 왔고 걱정된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한다. 그런데 형부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폭력을 휘둘렀다. 그 남자와 불륜이라고 오해하고 난리를 쳐서 이혼한 거란 말을 듣고 나니 형부가 한 말과 달라도 너무 달랐고 인간 쓰레기들한테 언니가 당한 걸 생각하니 속이 뒤집혀서 말이 안 나왔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언니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형부한테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때 생각난 게 시어머니한테 월급은 맡겼지만 장래 아이를 위해서 저금했던 돈이 있었고 아이가 태어날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그 돈을 찾자 하고 은행으로 갔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내가 불철주야. 부족한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알뜰살뜰 챙기고 있는지 너도 모르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애쓰는데 내가 그 정도 돈도 못 쓰니? 라는 뻔뻔한 모습에 완전히 절망한 언니는 빈털터리로 울면서 집으로 왔다고 한다. 언니의 몸을 살펴보니 형부한테 맞아서 생긴 멍자국이 몇 군데 발견됐다. 눈으로 언니가 당한 고통을 확인하니 형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언니는 위자료 얘기를 꺼내면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위자료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이혼한 모양인데 그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가 못하겠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그 두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다. 며칠 후 혼자서 형부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형부는 위자료 주려고 그러냐면서 기분 좋게 약속 장소로 나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형부한테 언니의 진단서를 보여줬다. 위자료를 낼 사람은 그쪽인 것 같은데요? 언니 월급 횡령한 거랑 폭력 휘두른 것까지 모두 합쳐서 변호사한테 의뢰했다는 말 하려고 불렀어요. 증거도 명백하고 언니 회사 직원 중에 증언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네 언니가 바람 피운 건 어쩔 건데? 그건 불륜이 아니라 그쪽이 언니를 괴롭혀서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우연히 옆에 있다가 도와주게 된 것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언니가 지옥에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각오해. 그러자 형부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저제 좀 흥분했네. 차라리 이혼을 없던 걸로 할게. 부부 사이의 일은 옆에서 처제 같은 사람이 참견하고 그럴 자격은 없잖아. 언니한테 대신 전해. 집으로 다시 와도 된다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뭐래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반복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언니 지금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언니가 그렇게 된 건 당신네 인간 쓰레기들 때문인데 거길 다시 돌려보낼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들한테 벌이 내려질 거야. 진짜 시호는 이제부터야. 야, 내가 지금 불륜도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너 어른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까불지 마. 형부도 제법 성질을 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말만 하고 나와버렸다. 그 후 아빠가 소개한 변호사를 통해서 형부와 그 모친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본 그 모친은 나더러 왜 이런 돈을 내라는 거야? 지들이 뭔데? 라면서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언니 월급을 가로채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건 물론이고 사생활에 깊숙이 간섭한 것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 형부가 자진해서 곱게 그 돈을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동안 형부는 언니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주변에 떠들고 다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인간 말종으로 등극, 완전히 고립됐다. 하지만 위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표는 쓸 수 없었다. 지금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출근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매일매일이 지옥일 것이다. 전 시어머니는 수중엔 돈이 없고 집이며 차를 팔거나 아님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일하는 쪽을 선택하긴 했지만 겨우 들어간 곳에서도 일머리가 없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한테 매일 욕을 먹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앞으로 꽤 오랫동안 두 사람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분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소송은 내가 주도했지만 위자료는 모두 언니에게 돌아가게 해놨다. 몸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언니는 한동안 벽을 만들고 갇혀있기도 했고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었는데 지난번 언니가 쓰러졌을 때 도와줬던 동료분이 여전히 언니를 잘 챙겨줘서 얼마 전부터는 언니의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저렇게 조금씩 회복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언니가 다시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